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제목이 살벌합니다. 1분기 적자 가능성. 이번 3월 금분기를 마치면 우리가 이제 4월 초에 테슬라가 원래 그렇듯이 그 다음 달 초에 전분기 생산과 인도 대수를 발표를 할 것이고 4월 말경 이제 실적을 발표할 것인데, 제가 한 30년 전에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는 것은 대규모 장치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 집약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동률이 중요한데, 물론 전기차 생산은 내연기관보다는 덜 자본 집약적이긴 하지만 고정비가 많아서 하여간 이 손익분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결국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번에 미국의 일부 애널리스트가 지적한 것처럼 지난 4분기에 50만 대를 그 고객한테 인도했는데, 이번에는 한 30만 대 중반, 그러니까 JP모건은 35만 5천 대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자동차 부분은 거의 뭐 손익분기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되는 것은 주가가 작년 말 480달러를 찍고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230달러 수준인데, 실제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상당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1분기 손익 급강 아니면 적자 반전 가능성도 주가에 거의 대부분 반영된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11일 날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아마 주가가 333달러였는데, 그 당시 머스크가 오픈 AI를 한 150조 원에 나한테 팔라, 인수하겠다 그러고, 그 정부, 효율성 정부의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일에 관여를 하면서 머스크의 오지랖은 테슬라에 상당히 매우 부정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테슬라의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2022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그 당시 트위터 인수를 할 때만 해도 머스크가 4개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2개가 더 많고 6개 플러스 미국 정부 재정 적자까지 본인이 책임을 지는 입장이니까 거의 테슬라의 깊이 관여를 못합니다. 보고는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기 실적에 본인이 나와서 실제 실적 브리핑을 하고 애널리스트들 Q&A를 받았으니까. 하지만 전략적으로, 그리고 원래 그 테슬라라는 데의 문화는 일론 머스크가 앞에서 끌고 가면 임직원들이 뒤에서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일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근무 강도가 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는 상당히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다. 일의 추진력, 이런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 4월에 테슬라가 140달러였습니다. 140달러에서 480을 갔다가 지금 230달러까지 다시 하락을 했는데, 이익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퍼가 여전히 110배예요. 그래서 물론 현재 주가는 이제 미래 자율주행, FSD, AI 뭐 이런 게 이제 녹아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실적에 영향을 받는 거고,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이 뭐 거의 적자 반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동차 부분이 주가가 하락한 것이고, 지금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약간 공포의 분위기지만 이럴 때는 버티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는 AI, FSD가 주가를 움직일 테니까. 최근에 공매도 비중도 좀 늘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화살표 한 것처럼 2.1%까지 올랐는데, 공매도가 는 거는 이제 주가에 대해서 bearish한 투자가가 늘어났다는 헤지 펀드들 뭐 이제 이런 건데, 꼭 뭐 나쁘게 볼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친 사람들이 가령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환매수를 하니까 주가를 오히려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고. 분기 출하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기 자동차 부문 실적에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2023년 1분기에 42만 대를 팔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1분기, 2분기에 39만 대, 44만 대, 하반기에 좀 더 올라가서 46만 대, 3분기에, 그 다음에 지난 4분기에 50만 대. 근데 JP모건의 그 테슬라 애널리스트가 조금 과도하게 베어리시한 거는 있는데, 이번에는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35만 5천 대를 예상을 해서 원래 본인은 44만 대 추정했다가 많이 떨어뜨렸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재 컨센서스는 한 40만 초반 정도, 그러니까 42, 3만 대가 컨센서스인데 아마 30만 중반 정도로 급락하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실적에 치명적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늠할 수 있냐면, 작년에 테슬라가 모델 Y를 110만 대를 팔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연간 고객한테 판매한 게 180만 대인데 그 중에 110만 대가 모델 Y다. 근데 최근의 문제는 뉴 모델 Y가 이제 연초에 특히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중국에서 판매 주문을 받기 시작하는데 인도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그 상당히 큰 차의 그 변화를 줬고 그것을 구현을 하고 대량 생산 램프업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보면, 제가 이제 홈페이지 가서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내가 인도받는 지역으로 찍으면 3월에 이번 달에 인도 받으니까 미국은 뭐 정상입니다. 그 가장 왼쪽에 보면 이제 중국은 지금 주문하면 이 2주에서 4주 후, 그러니까 아마 4월 초나 중순쯤 인도 받는 것이고, 불행히 한국은 우리가 주문을 넣으면 차값도 꽤 비싸요. 최근에 7,300만 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게 부담이 아마 될 거예요. 전에는 5천만 원 이하였는데, 근데 지금 주문을 하면 인도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국은 좀 뒤로 밀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영국은 6월 달. 영국은 이제 핸들이 반대니까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호주는 5월 달. 그래서 이게 미국, 중국만 지금 이제 배달이 인도가 순조롭게 되고 다른 지역은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11%, 그 다음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6%였는데 테슬라는 자동차 부문, 에너지 부문, 서비스 부문, 기타 부문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에너지 부분은 계속 좋을 것입니다. 마진도 높고 성장성도 높고 서비스 부분도 꾸준할 텐데, 자동차 부분은 결국 이 자본 집약적인, 그러니까 공장 라인에서 설비 투자하고 R&D하고 인건비, 하여간 고정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률이 가장 중요한데 아마 1분기 가동률이 한 6, 70%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현대차 같은 데 가동률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아마 적자가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이렇게 유연하지가 못해요, 안타깝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존의 모델 Y를 이제 재고 처분하려고 좀 할인해서 많이 파는데, 아무래도 할인을 하다 보면 라이트오프, 손실을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도 추가 반영되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 1분기에 좀 실적을 오히려 안 좋게 많이 반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테슬라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걱정하는 게 FSD 자율주행에 이제 테슬라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건 맞고,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시운전을 미국에서 FSD를 해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은 이제 버전이 13.2까지 나와서 더 주차장에서도 아주 완벽하게 혼자 알아서 다 주차를 하고, 물론 도로에서는 99.9%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구독경제, 지금은 한 달에 99달러를 내야 되는데, 이것이 중국의 업체들이 너무 최근에 퀄리티가 좋아지니까 위협을 당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작년 9월 이후로 파란 실선이 테슬라 주가고 거꾸로 여객 상관관계로 올라가는 게 BYD 주가입니다. 지금 BYD 시가총액이 한 240조 원 돼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한 1000조 좀 되니까 BYD가 테슬라 한 4분의 1쯤 되는데, 급기야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번 3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FSD를 무료로 자동차 이제 돼 있는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BYD와 엑스팽이 무료로, 물론 퀄리티는 테슬라 FSD와 많이 떨어질 것이고 안정성도 차이가 확실히 날 것인데 무료로 자동차를 팔면 끼워서 넣어준다. 상당히 중국이 위협적입니다. 근데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이 FSD라는 게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어도 여전히 제가 가령 자동차의 주인이면 테슬라의 FSD를 뭐 일정 구독을 하고 뭐 한 달에 뭐 몇만 원을 내야겠죠. 그러고선 이제 그 구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운전을 하니까 절대적인 비교 우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